오감으로 그린 지도 수업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중학교 김소라입니다. 저는 성장중심 평가를 연구하고 실천한 결과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성장중심 평가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드리는 연수가 아니라 제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중심 평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더 나은 2학기 평가를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께 좋은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금 사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중심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성장중심 평가를 어떻게 수업에서 실천한 것인가 하는 저의 실천 사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중심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성장중심 평가라고 책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장중심 평가라는 책 대신에 과정중심 평가라는 책들이 쭉 이렇게 검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는 뭐고 성장중심 평가는 뭔지 먼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가의 방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교육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의 수업 사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의 확장, 결과 중심 평가와의 대비,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의 연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도별로 과정 중심 평가의 일부 특징을 부각시켜서 고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기도교육청은 성장중심평가, 강원도교육청은 배움성장평가, 충남교육청은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달적 평가관의 관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장중심 평가가 나타난 것일까요? 다음은 2019년 12월 12일 경향신문의 일부 기사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특히 이 성적 때문에 우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에게 도대체 공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교 수업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다양한 배움에 목마르다. 그리고 교육이 더 많은 다양성을 포괄해 주길 바란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도 포용하는 평가는 어떤 형식이어야 할까요? 평가의 본질은 서열화 점수화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제도의 변화의 결과물이 바로 성장중심 평가입니다. 기존의 평가가 선발적 평가관을 가지고 수업이 교사 중심이고 인지적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성장중심 평가는 발달적 평가관을 가지고 수업이 학생 중심, 배움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루는 내용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사회적 영역을 모두 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 시기가 교수 학습이 끝나는 시점으로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어 특히 그리고 교사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성장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가 상시로 과정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자기평가 등 평가 주체가 다양화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가 평가 유형이 이 선택형, 담답형 평가 문항 중심이었다면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의 생각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논술형, 수행평가 문항이 중심이 됐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시 성장중심 평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성장중심 평가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학습의 과정을 담아내는 평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중심 평가를 수업에서 녹여내기 위해서는 수업은 평가가 되어야 하고 평가는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되어 배움과 성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성장중심 평가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수업의 계획 및 실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그 성취 기준과 연관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 평가 계획과 연결된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고 또한 과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그 평가 피드백을 친구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 결과물들을 자기평가, 동료평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 모든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이 오감으로 그린 지도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미술과의 3가지 영역, 즉 체험, 표현, 감상 중에 표현과 감상에 비해서 체험에 관해 개인적으로 연구할 기회가 적었다는 것에서 한번 이 기회에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다는 것은 몸소 체험해서 직접 얻는 경험들은 이 간접 경험과는 달리 되게 강렬한데요. 이 강렬한 기분과 느낌은 저 이후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청소년 시기에 일상을 폭넓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험 영역 그리고 핵심 역량은 미적 감수성을 목표로 성취 기준을 수행 과제를 오감으로 우리 학교 공간을 인식해보고 오감으로 그린 지도를 제작하기, 그에 맞는 성취 기준을 체험의 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표현의 9미 02-03 표현 재료와 연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로 설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성취 기준 01-01에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이 탐색하는 부분을 첫 번째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친구들이 짝과 함께 주변 환경 탐색하는 능력을 첫 번째 평가 요소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탐색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기능을 두 번째 평가 요소, 오감으로 그린 지도의 편집과 시각적인 전달력을 두 번째 평가 요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성취 기준, 이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오감으로 그린 지도의 완성력과 표현력보다는 이 표현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요소 세 번째로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평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 요소를 추출하려고 하였고 두 번째는 수업 전반에 걸쳐서 이 수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평가 요소가 추출된 후에는 평가 요소별로 채점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주변 환경 탐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으로 주변을 탐색한 다음에 탐색한 내용을 사진, 그림, 녹음, 글 등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꼼꼼히 기록함, 단순하게 기록함,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등의 평가 요소들을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계획을 근거로 수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 유발,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짝을 지어서 학교 공간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2, 3차 시에는 이제 2명이 체험한 내용을 4명 모든 별로 체험 내용을 공유하고 작품 계획서를 작성해서 모든 별로 오감으로 그린 지도 작품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모든 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그 모든 별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는 이 오감으로 그린 지도가 완성된 걸 조별로 함께 발표하고 감상하며 이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성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 첫 번째 평가 요소를 첫 번째 시간 체험 수집 노트를 통해서 주변 환경 탐색 능력을 과정평가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실기평가 2, 3차 시에서는 오감으로 그린 지도를 실기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중간중간에 교사가 준 활동지와 이 중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 과정평가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성찰했는지, 그 과정을 꼼꼼히 했는지 표현 과정 점검 능력을 4차 시에 활동지를 걷어서 같이 평가해야지 하는 식의 평가와 연결되는 곳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 수업 계획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짝꿍별로 나가서 학교 주변을 탐색하는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촉각을 이용해서 나무 사이에 걸린 거미줄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고 이것을 친구들에게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둘이 짝꿍이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한 내용은 체험 수집 노트에 기록을 하고 2, 3차 시에 들어와서 친구들끼리 모든 별로 체험 내용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출해서 오감으로 그린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는 발표를 통해서 전체 공유를 하였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완성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어떻게 과정을 평가하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살펴본 결과 이 피드백 방법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피드백 방법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닌 평가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실시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해야 한다. 최대한 평가 장면과 가까운 시간 안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수업에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문서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시던 걸 글로만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평가는 이 첫째 1차 시에는 동기 유발을 위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문답법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에서 체험, 지각이 왜 중요하고 어떤 유익점을 가질 수 있을지 문답법을 통해서 동기 유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또한 과정에서는 체험이나 표현의 단계에서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면서 학생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또한 체험활동 시나 표현활동 시 이 짝꿍들, 조별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작품 발표를 통해서 결과 피드백은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친구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수업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활동이 마치고 교사의 수업 의도 설명으로 배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체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무조건 제가 오감을 가지고 바깥에 한번 체험을 해봐 이랬더니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미션지를 제공해서 친구들이 무엇을 체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아무도 못 봤지? 작고 소중한 땡땡. 이러면 친구들이 남들이 보지 못했을 만한 작고 소중한 예쁜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소리 들어봤어? 그 남들이 못 들어봤을 법한 이런 소리들을 찾아내는 등으로 이렇게 미션지를 주어서 친구들이 체험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을 체험하는데 하늘이 파래서 예쁘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것들을 체크하고 기록으로 남긴 친구들에게는 왜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창의적인 글로 정해보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였지만 다른 감각을 활용해서 설명하게 하면 새로운 표현들을 생각해내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과물들은 교내 전시를 통해서 타 교과, 학부모와의 상호소통을 강화하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이 첫날에 학생부 애들이 데리고 학교 투어를 시켜주는데 그때 이렇게 유인물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인물에 같이 실어서 오리엔테이션 팜플렛이라든지 축제 등의 행사에 학교 안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오감으로 우리 학교를 체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을 체험한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만의 매놀에서 특별한 정체성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일상에 쫓겨서 보지 못했던 하수구에 이런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름이 닭의 장풀이더라.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보니까 정말 닭의 벼슬처럼 생겼더라.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곳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청각을 가지고 주변에서 매미 소리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실 다른 교실에서 들려오는 난타 소리를 직접 보러 가면 그 북소리에 맞춰 내 가슴도 둥둥 울린다. 이곳에 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공유해 줬을 때는 직접 핸드폰을 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발표할 때 직접 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각을 가지고 학교 체험을 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특히 수업이 들었던 친구들은 급식실에서 이곳에 가면 급식 준비하는 냄새가 솔솔 나서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가면 되게 달콤한 향이 난다. 화장실에 가면 이런 비누 향기가 나서 근데 이 향이 되게 아기 냄새가 난다.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특히 촉각으로 공유해 준 친구들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건물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 기역자로 꺾인 부분은 항상 그늘이 져서 굉장히 맨날 그늘이 져서 시원하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혹은 점심시간에 이곳에 가서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이곳에 가면 시원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저는 한 번도 여기를 잘 지나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었는데 이러한 학교의 스팟을 알게 돼서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햇빛이 들어서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는 그런 곳들도 찾아내기도 하였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간식이나 집에서 우유 급식을 먹을 때 챙겨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주는지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이 공유한 내용들은 오감으로 그린 지도, 이 학교 지도에 내가 관찰한 곳을 이렇게 스팟 표시를 하고 아래에는 그 번호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사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록하는 단계도 제가 처음에 평가 계획에서 평가 요소로 설정했던 평가 요소 1, 2, 3에 관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세특 기록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목표로 했던 성취 수준의 평가 요소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두 번째, 수업 활동에서 교과에 대한 흥미, 관심, 과제 집착과 같은 정의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세 번째, 핵심 역량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친구 진로와의 연관성은 어떤 것들인지를 중점적으로 적어주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과정평가를 돕기 위한 그런 피드백 자료, 제가 개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활동지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라 글로, 활동지로 이렇게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피드백은 말이나 영상, 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하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맞는 각자의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평가를 위해서 개인별 체크리스트와 수업 관찰일지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중간에 오감으로 그린 지도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잊고 예쁘고 열심히 꼼꼼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 표현적인 부분에만 몰두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 평가를 위해서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해결해야 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주신 피드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적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5강으로 그린 지도를 발표하면서 자기평가를 하고 동료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아름다움은 무엇이 있는지,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수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이 체험이 고 창의력과 이렇게 연관된다, 이런 교사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과 글로 강조하면서 끝냈습니다. 제가 이 활동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놓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성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적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과세특 기록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성장중심 평가의 특징 중에 평가 주체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었는데, 이렇게 교사가 혼자 피드백을 주고 평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료 평가, 자기 평가들도 오른쪽에 같은 문항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2학기 평가 계획을 방학 동안에 모두들 세우셔야 할 텐데요. 그 평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가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성취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문헌들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도구에 대한 정보, 이 수행평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평가를 세우기 전에 이 사이트에 들러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도구들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수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코로나19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나에게 맞는 어떤 특정 플랫폼을 써야 되는지, 어떤 수업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힘든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저 포함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미술 교과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과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색하고 그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제언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의 수업 사례를 들으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